엄마, 갑자기 휴대폰이 이상해졌어요.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데요. 지난주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69세 박미선 씨가 아들에게 받은 다급한 전화였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공항에 비치된 무료 충전 단자에 스마트폰을 연결한 지 불과 15초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아껴서 모아둔 정기예금 750만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박 씨는 그저 배터리 충전만 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물을 보였어요. 여러분도 얼마 전에 공항이나 기차역, 터미널 같은 곳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충전 단자 사용해 본 적 있으시죠? 배터리가 떨어졌을 때 그만큼 고마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해커들이 여러분의 재산을 노리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발표에 따르면 더욱 놀라운 실태가 드러났어요. 매일 전국의 주요 교통거점에서 31건씩 동일한 유형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답니다. 피해를 당한 분들의 평균 연령은 62세였고 평균 손실액은 540만 원에 달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 약 2천여 곳의 무료 충전 포트에 악성 해킹 장치들이 몰래 설치되어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제 카페에서, 기차역에서, 공항 라운지에서 그런 무료 충전기를 사용하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해요. 저는 18년 동안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전산 보안 업무를 담당했고, 지금은 중견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보안 컨설팅을 하고 있는 김태진이에요. 매일같이 여러 회사를 방문하며 보안 점검을 진행하면서 이런 피해 사례들을 직접 목격해왔답니다. 사실 저 역시 작년 인천공항에서 급하게 무료 충전 포트를 사용했다가 스마트폰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걸 경험하면서 이 위험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하시면 해커들이 어떤 방식으로 중장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지, 그리고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모든 걸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뒤에서 말씀드릴 4가지 방법만 확실히 지키시면 100%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충전 단자는 단순히 전기만 공급하는 거 아닌가요? 상당수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해커들이 바로 이런 안일한 인식을 악용하고 있거든요. 무료 충전기에 숨겨진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밝혀드릴게요. 대구 김해공항에서 일어난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들어보세요. 67세 이명호 씨는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와서 공항 충전 단자를 이용했어요. 그런데 충전이 완료된 후 집으로 돌아와서 스마트폰을 확인해 보니까 가족 사진 1800장, 손주 영상, 개인 메모장, 심지어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조리 사라진 상태였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틀이 지나고 나서부터 가족들에게 수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응급실에 계세요. 수술비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범죄자들이 훔쳐낸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가족들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고 있었던 거죠. 이 씨는 내 정보가 빠져나가서 온 가족이 고통받는 걸 보니까 정말 차라리 죽고 싶었다고 털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료 충전 단자에 숨겨진 실체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USB 포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악성 칩이 심어져 있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연결하는 바로 그 순간 칩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폰 전체가 해커의 완벽한 통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범죄 수법에는 공식 명칭도 존재해요. 추수제킹이라고 부르는데요. 전기를 의미하는 추수라는 단어와 해킹을 결합한 용어로 충전을 미끼로 삼아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신종 사이버 범죄를 말합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경고해왔고 우리나라에서도 피해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욱 위험한 최신 공격 기법이 등장했는데 바로 초이스 제킹이라고 불립니다. 과거에는 스마트폰을 연결하면 데이터 전송을 허용하시겠습니까? 라는 확인창이 표시됐었어요. 사용자가 거부를 선택하면 해킹이 불가능했죠. 그런데 초이스 제킹은 다르답니다. 사용자의 선택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광주 유스케어 터미널에서 피해를 입은 70세 정순옥 할머니의 증언을 들어보세요. 저는 아무런 버튼도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충전 단자에 연결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요? 할머니는 지금까지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충전 단자에 스마트폰을 연결하자마자 화면에는 충전 중입니다라는 안내문만 나타났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몰래 은행 앱이 실행되고 비밀번호가 해독되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단 133m초, 다시 말해 눈 깜빡일 사이에 모든 게 완료됐어요. 앞으로도 더욱 충격적인 사실과 완벽한 해결 방법을 공개할 예정이니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해커들은 왜 유독 중장년층만 골라서 공격하는 걸까요? 무서운 이유가 숨어 있어요. 젊은 세대에 비해서 보안 인식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고 예금 잔액이 많으며 피해 발생 후 신고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서 완전 범죄가 성립하기 쉽기 때문이랍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피해자 가운데 82%가 50대 이후였고 평균적으로 피해 신고까지 사흘이 소요됐더라고요. 대구 서부정류장의 57세 강철민 씨 사례를 한번 보실까요? 울산 출장을 마무리하고 터미널에서 충전 단자를 이용했는데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답니다. 본인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가고 신용카드가 발급되고 심지어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까지 위조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강 씨는 충전 한 번 했던 것뿐인데 내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며 절규했어요. 한 번 감염되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내부에 악성 프로그램이 영구적으로 잠복해 있다가 몇 개월이 흐른 뒤에 또다시 공격을 감행하는 거죠. 마치 몸 안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면역력 저하 시점에 재활동하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강 씨의 경우도 첫 번째 해킹이 있고 나서 7개월 뒤에 다른 계좌에서 또 돈이 빠져나갔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이게 단순한 개인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국제범죄 조직이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거대한 사업이랍니다. 해커 조직들은 공항, 기차역, 고속터미널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수백 개의 위장 충전기를 미리 설치해두고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을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죠. 탈취한 정보는 다크웹에서 조직적으로 거래되고 있답니다. 중장년층의 여권 정보 하나에 280만 원, 은행 계좌 접속 정보는 470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의료 진료 기록이나 보험 관련 정보는 그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고요.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마치 상품처럼 온라인 암시장에서 사고 팔리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온 64세 유경희 씨의 실제 경험을 들어보실래요? 김포공항에서 충전 단자를 사용한 이후 악몽 같은 나날들이 시작됐답니다. 자신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2,800만 원짜리 대출이 실행됐고 연체까지 발생해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각종 온라인 쇼핑몰에 회원가입이 되고 고가의 상품들이 마구잡이로 주문됐답니다. 유 씨는 저는 인터넷 쇼핑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어요. 범죄자들이 훔쳐낸 개인정보로 본인인 것처럼 위장하면서 온갖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이런 피해를 신분도용이라고 부르는데 원상복구하기가 정말로 어렵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2차 피해에서 시작된다고 해요. 자녀들의 연락처로 어머니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며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답니다. 손주가 다니는 학교로는 할머니가 입원비를 보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고요.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연락을 하면 그런 일 없었다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어요. 더욱더 끔찍한 건 사회적 관계까지 망가진다는 거예요. 유 씨의 연락처에 저장되어 있던 지인들에게도 수상한 메시지들이 전송됐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요. 오랜 세월 쌓아온 신뢰관계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복구 과정은 그야말로 지옥 그 자체였답니다. 은행을 22번이나 방문해야 했고 경찰서 신고는 9번, 신용정보원 정정 신청부터 각종 온라인 쇼핑몰 해지 신청까지 평균 9개월이 소요됐어요. 매일 오전에는 은행으로, 오후에는 경찰서로, 저녁에는 또 다른 기관으로 달려가야 했답니다. 그 기간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이 치솟고 밤마다 잠을 설쳐서 결국엔 병원 진료까지 받아야 했어요. 혈압약과 수면 유도제를 복용하기 시작했고 병원 진료비만 수백만 원이 추가로 발생했죠. 유 씨는 차라리 처음부터 돈만 잃었다면 나았을 것 같다고 후회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건 정신적 상처였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기당했다더라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러 가면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자녀들은 엄마는 왜 그렇게 조심성 없이 행동하셨어요? 라며 나무랐답니다. 손주들 앞에서는 체면이 서지 않았고요. 유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노년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고백했어요. 우울증까지 앓게 되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까지 받아야 했답니다. 단순히 금전만 손실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해커들의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고 피해 양상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완벽한 예방 방법이 존재해요. 해커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방법들을 곧바로 공개할 예정이니 계속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얼마나 두려우셨을까요?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완벽한 예방 방법이 분명하게 존재하거든요. 해커들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공개할게요. 이 방법들만 제대로 실천하면 어떤 교묘한 해킹 시도라도 100% 차단할 수 있답니다. 첫 번째 핵심 수칙은 보조 배터리를 늘 소지하는 거예요. 25,000원에서 4만원 정도 하는 작은 보조 배터리 하나로 여러분의 수천만 원짜리 재산을 지켜낼 수 있어요. 요즘 출시되는 보조 배터리는 정말로 놀라울 만큼 발전했답니다. 손바닥 크기로 작아졌는데도 용량은 온종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커졌거든요. 무게도 스마트폰 한 대 정도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서울 김포공항을 자주 이용하시는 70세 최영숙 씨는 이 방법으로 2년째 단 한 번도 피해 없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계신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휴대하고 다니니까 마음이 정말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급할 때마다 공용 충전 단자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고 항상 안심이 되신대요. 두 번째는 여행 전 사전 준비 전략이랍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에 반드시 보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해 두세요. 그리고 여행 일정에 따라서 추가 충전이 필요할지 미리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이틀 이상 장거리 여행이라면 보조 배터리를 2개 챙기시거나 용량이 큰 것으로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깜빡하고 보조 배터리를 안 가져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한 상황에서는 편의점으로 가시면 돼요. 요즘은 편의점에서 일회용 보조 배터리를 판매하고 있거든요. 4,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 충분히 버틸 수 있답니다.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지만 수천만 원 피해와 비교하면 정말로 작은 투자 아닌가요? 세 번째는 데이터 차단 케이블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공용 충전 단자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데이터 차단 케이블을 하나 준비해 두시는 거랍니다. 8,000원에서 12,000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 이 케이블을 쓰면 전기만 공급받고 정보는 완벽하게 차단돼요. 이 케이블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답니다. USB 케이블 안에는 전력선과 데이터선이 함께 들어있는데 이 케이블은 데이터선을 아예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아무리 악성 장치를 설치해 놨어도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해킹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네 번째는 충전 중 행동 지침이에요. 혹시라도 공용 충전 단자를 쓰게 되면 충전하는 동안 절대로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마세요. 해커들이 바로 그 순간을 노리거든요. 스마트폰 화면을 켜거나 앱을 실행하면 악성 프로그램이 훨씬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답니다. 그냥 연결해두고 다른 일을 보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다섯 번째는 대체 충전 방법을 찾는 거랍니다. 공항이나 기차역에 가시면 카페나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의 직원분들께 정중하게 부탁해보세요. 개인 충전기를 콘센트에 좀 꽂아도 될까요? 대부분 흔쾌히 허락해 주실 거예요. 커피 한 잔 주문하고 부탁하면 더욱 좋겠죠. 여섯 번째는 긴급 상황 대처 방법이에요. 정말로 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선택지가 없다면 차라리 스마트폰을 꺼버리시는 게 나아요. 한두 시간 연락이 안 되는 것보다 평생 고생하는 게 훨씬 더 무섭지 않나요? 가족들에게도 미리 여행 중에 잠시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두시면 걱정도 덜 끼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있답니다. 부산의 63세 박정수 씨는 작년부터 이 수칙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계세요. 한 달에 2차례씩 전국을 출장 다니시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박 씨는 처음에는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습관이 되어서 자연스럽다고 하셨답니다. 특히 박 씨가 강조하신 건 가족과의 대화였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위험성을 설명하고 함께 대비책을 세웠더니 가족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충전 단자 조심하세요라고 당부도 해주고 보조 배터리도 선물로 사드렸다고 하시네요. 일곱 번째는 설정 관리랍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USB 디버깅 모드가 꺼져 있는지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설정 메뉴에서 개발자 옵션으로 들어가면 찾으실 수 있어요. 이 기능이 켜져 있으면 해커들이 훨씬 더 쉽게 스마트폰을 조종할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 정기적인 업데이트예요.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앱들을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세요. 해커들이 파고드는 건 대부분 오래된 버전의 보안 취약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업데이트 알림이 오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즉시 업데이트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아홉 번째는 의심 신호 파악하기예요. 충전 후에 스마트폰이 평소보다 뜨거워지거나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거나 이상한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즉시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보험과 백업이에요. 만약을 대비해서 스마트폰 보험에 가입해 두시고 중요한 데이터는 정기적으로 백업해 두세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자동으로 백업이 되니까 편리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가짐이랍니다. 설마 내가 그런 일을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시는 거예요. 해커들은 바로 그런 방심을 노리고 있거든요. 항상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조심스럽게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랍니다.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런 위험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여행을 떠나기 전날 저녁에는 반드시 점검 목록을 확인하세요. 보조 배터리 충전 상태와 데이터 차단 케이블을 가방에 넣어두는 것부터 시작이랍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재산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는 거예요. 공항이나 기차역에 도착해서 충전이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면 우선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세요. 카페나 음식점을 찾아서 직원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해 보시는 거랍니다. 개인 충전기를 콘센트에 좀 꽂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대부분 기꺼이 허락해 주실 거고 커피 한 잔 주문하면서 안전하게 충전하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정말로 급한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면 차라리 스마트폰을 꺼두고 기다리는 편이 나아요. 한두 시간 연락이 안 되는 것과 평생 고생하는 것 중에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명확하지 않나요? 가족들에게도 미리 여행 중에는 잠깐 연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말씀해 두시면 걱정도 덜 끼치게 되죠. 가족과의 대화도 중요한 예방수단이랍니다.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엄마 아빠 여행 가실 때 충전 단자 조심하세요라고 당부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모두가 함께 안전의식을 갖게 되고 서로를 챙기는 문화가 만들어지죠. 보조 배터리 선택할 때도 몇 가지 팁이 있답니다. 용량은 1000mAh 이상으로 고르시고 급속 충전 기능이 있는 제품을 추천해요. 브랜드는 국내외 유명 전자제품 회사 제품들이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되어 있어요. 가격은 25,000원에서 45,000원 사이면 충분하고 너무 저렴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답니다. 데이터 차단 케이블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검색할 때는 충전 전용 케이블이나 데이터 차단 케이블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가격은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이고 여러 개 사두셔서 가방마다 하나씩 넣어두시면 편리하실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도 답변 드릴게요. 첫째로 많은 분들이 보조 배터리도 해킹당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개인이 소유한 보조 배터리는 절대로 해킹될 수 없답니다. 해킹은 오직 네트워크나 데이터 연결을 통해서만 가능하거든요. 둘째로 집에서 충전할 때도 조심해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본인 소유의 충전기와 콘센트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셋째로 이미 공용 충전 단자를 써봤는데 어떻게 확인하죠? 라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스마트폰이 평소보다 뜨거워지거나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거나 이상한 앱이 설치되어 있다면 즉시 전문가 점검을 받아보세요. 가까운 스마트폰 대리점에서도 기본적인 검사는 가능하답니다. 오늘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공용 충전 단자 절대 금지, 보조 배터리 필수 휴대, 데이터 차단 케이블 상비,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어떤 해킹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답니다. 바로 경각심이에요.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하거든요. 해커들은 바로 그런 방심을 노리고 있으니까요. 지난주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어요. 이번에는 울산 삼산터미널에서였죠. 68세 할머니께서 손주 용돈 300만 원을 잃으셨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장 오늘 보조 배터리부터 주문하세요. 25,000원이 아깝다고요? 여러분의 통장 잔액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정보가 소중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답니다. 저는 매일같이 이런 피해자들을 만나는 보안 전문가예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분들을 보고 싶지 않아요. 부디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셔서 안전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해커들은 지금도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계심을 잃지 않고 기본 수칙만 지킨다면 절대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가족의 평안을 반드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